정부 이야기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 주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정부가 상당수 공공기관의 자체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간 경제 활성화냐 아니면 너무 과도한 민영화냐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경 기자. 네, 예. 이재경입니다. 자, 먼저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이제 민간 영역으로 이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기능 조정을 하기로 한 공기업에는 LH, 코레일, 농어촌공사 등 대규모 기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공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농어촌공사가 부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경우 9개 공구 가운데 6개 공구는 땅값을 받지 않고 민간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은 총 1242만 제곱미터의 산업용지와 주택용지를 땅값 대신 건설비만 들여 조성하게 됩니다. LH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분양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민간에 개방합니다. 코레일은 여객과 물류, 차량 정비와 임대, 유지보수 업무를 책임사업부제로 나눠서 운영하고 오는 2017년부터는 모두 자회사로 전환해 지주회사 형태로 바꿀 계획입니다. 127개의 화물역은 거점역 30개로 통폐합하고 철도 차량 정비는 민간 정비업체에 위탁합니다. 코레일은 영등포역, 동대구역, 부천역 등 민자역사 7개 지분을, 도로공사는 KR산업, 드림라인 등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합니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부동산 조사와 통계 등에 주력합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에서 전면 철수합니다. 이렇게 이번 기능 통폐합과 사업 철수, 민간 매각으로 5,700여 명의 인력이 자신의 업무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들 인력은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를 할 계획인데 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처럼 전문직 등은 딱히 오갈 곳이 없는 상황도 꽤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들의 예산 규모는 총 7조 6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참 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제 내놓고 있는 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 민간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민간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사업에서 공기관이니까 할 수 있는 일 혹은 지속 가능한 일,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같은 일을 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분야는 정부가 철수하고 민간에 내주는 것이 민간 분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감정원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 업체들이 감정평가 분야에서 과열 경쟁을 벌이는 게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감평 업무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면서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 영역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성 측면에서 공기업이 그 역할을 해왔던 분야에선 과도한 민영화로 소비자 부담 증가나 서비스질 하락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물역을 통폐합하는 것이나 민자역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안은 단순히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철도 물류 기능의 후퇴나 역사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민간에 완전히 맡기는 방안도 민간 업체들의 상황에 따라 개발 자체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중국 등 외국 자본이 통째로 소유권을 갖고 휘두를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광공사 면세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국제공항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이나 국산 토속 상품들도 판매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가 철수하게 되면 공항 면세점에선 신라 면세점이나 롯데 면세점에서 파는 값비싼 명품만 남게 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코레일의 자회사 지분 분할 계획도 코레일의 자회사 분할 계획이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코레일을 대여섯 개의 사업 분야로 쪼개서 각각 별도의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인데요. 자회사로 분할한 다음에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서고속철도를 코레일과 분리된 자회사로 만들면서 민영화 논란이 크게 번졌던 적도 있습니다. LH가 아파트 분양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LH의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기회가 대폭 축소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주무부처가 다음 달 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해서 강행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공공사업의 민간 이양 계획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들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민간 경제 활성화냐 아니면 너무 과도한 민영화냐 뭐 딱히 답을 내리긴 힘들겠습니다만은 이런 비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승재 대표와 함께 시장 전략들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